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이고 황당한 주장, 완벽하게 진실을 바로 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우 인물로 국민들에게 거론되었습니다.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우 인물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습니다. 김봉현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검찰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라는 판단이 오늘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되어서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으신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2016년도 사건입니다. 4년 동안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냄새는 언론을 통해서 라임의 배우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들에게 김봉현과 민주당의 정치인이 결탁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줄기차게 활용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정작 그리고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어요. 이런 무리한 이 검찰의 행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주변의 걱정과 또 개인적인 건강까지 다 헤쳐나가는 이런 것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검찰의 위상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를 부당하게 옥죄고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과정 속에 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과로 지금 검찰청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올감했던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 오늘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노동 현장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정치 일선에 뛰어들고 개인과 가족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저로서는 초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억울하게 언론에 흘러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철퇴를 가해 주셨습니다. 술판을 벌인 정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실체적 진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조폭처럼 정치인을 올가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치검찰이 어떤 획책을 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검찰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더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리고 진짜 저를 아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기소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그것은 조작 검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정치검찰로부터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과 딸이 엄마 오늘 괜찮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그런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법정에서 흐느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1심에서 핵심 증거로 간주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 수재 혐의 수사를 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한 검찰이 완전히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 수재 사건을 넘어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기존 수사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냈다며 이런 증거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저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길이었습니다.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출국 시도는 가로막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했습니까? 몰래 출국하셨습니까?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 칼날은 반대로 향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에 수차례 연락했고 수사는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외압을 가했다며 이 의원으로도 향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사팀 스스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 만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4개월간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최근 1억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도 챙겼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끈 수사와 재판이 일단락된 겁니다.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검찰의 폐해를 총망라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